그리고 또 한 명의 대권 주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인데요. 이틀 전에 저희 TV조선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했던 거 기억하시죠? 파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발언이 무슨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저희가 먼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대표에게는 윤 대통령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윤 대통령님과 오랜 세월을 같이 겪었죠. 우리가 서로 풍파를 많이 겪었거든요. 네. 밖에서 잘 모르시는 그럴 때마다 많이 지켜주고 서로 도와줬던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최근 1년간 그리고 이 경험을 거치면서 인간적으로 대단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 오늘 북콘서트도 예정이 돼 있고요. 연일 지금 대권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보신 저 발언, 함께 풍파를 겪은 밖에서는 모르는 윤 대통령과 나의 사이 많이 고통스러웠다. 이런 발언이 그 한동훈 대표의 지금 현 시점의 의중을 드러낸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뭐 반대로 돌아선 지지자들을 달래기 위한 메시지 아니냐. 이런 해석들까지도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민영 대변인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좀 드라이하게 논평을 드릴게요. 제가 대변인에 앞서서 좀 한 명의 당원으로서 사실 저도 이제 비상계엄 직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지켜봤던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상처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죠. 아직 평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에 나온 것 자체가 글쎄요. 저는 이게 사과받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린 그런 타이밍이었나? 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그런데 이번 선거라고 언급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어찌 보면 광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재명을 막으려고 나온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젠가는 내 표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과라는 것도 받는 사람의 그 마음과 그 심경, 그 타이밍이 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향적인 이 태도 변화에는 점수를 드리고 싶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지자들의 돌아선 마음을 달래기는 아직 좀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당원 중에 한 명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아직 상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가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런 공소장을 들고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까지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시 그런 느낌이셨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 태도의 변화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아직까지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지금 주셨는데 전한길 씨 잘 아시죠? 대표적인 또 보수 전사로 지금 거듭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여기에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한동훈 대표는 김어준 그 한동훈 사살조 때문에 속아가지고 사실은 야당과 더불어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가 갇혀 있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한동훈을 비롯한 그 친한계가 찬성했기 때문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건 뺐대요. 김어준 것도 가짜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을 자꾸 뭐 배신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전 대표도 반성을 하잖아요. 예. 원래 저도 그렇고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해요. 네. 그죠? 실수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반성하고 잘못했다라고 용서 구하면 저는 이제나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 인간 누구나 실수한다. 이제 저 발언을 두고 또 논란이 또 폭풍이 또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동훈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제사상 준비하는 자식은 후레자식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바로 배신자 한동훈에 대한 전한길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다, 뭐 할 수도 있다. 마치 전한길 씨가 한동훈 전 대표를 옹호하고 뭔가 감싸주는 듯한 분위기가 일자 이제 또 여기저기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해명하는 차원에서 저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전한길 씨가 또 입장까지 내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전한길 씨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팩트를 하나 정확하게 바로잡고 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한길 씨가 한동훈 전 대표가 그 김어준 씨가 주장한 한동훈 사살설에 속아서
야당과 더불어서 탄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선후 관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12월 7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기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한다라고 대국민 담화를 했다가 12월 12일에는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입장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도 당시에 거의 동시적으로 탄핵 찬성으로 입장이 돌아섭니다. 그게 12월 12일이에요. 그다음에 유튜버 김어준 씨가 국회에 와서 뭐 이재명, 한동훈 사살설 이거를 처음 얘기한 건 그 다음 날입니다. 12월 13일. 그러니까 완전히 선후 관계가 바뀌어 있고 김어준 씨의 말에 속아서 무슨 탄핵 찬성을 했다? 이거는 팩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다만 전한길 씨도 말씀하셨듯이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이건 뭐 방송에 나와서 실수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한동훈 전 대표의 인터뷰에 관한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원하면 인터뷰에 응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진솔한 자신의 어떤 감정, 생각 이런 것을 피력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타이밍이 이르다. 사실은 정치행위의 어떤 내용이나 컨텐츠를 비판하고 반박하기가 어려울 때 우리가 타이밍이나 시간을 문제 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이제 등판. 사실 오늘 북콘서트 있고 그 이후에 또 뭐 강연 다니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걸 두고 본인이 풀어 나가야 될 숙제가 명확하게 있는 사람이 바로 한동훈 전 대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갈지 좀 궁금한 대목이기도 합니다.